지난 18일이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그 남녀 직원이 생수통에 든 물을 먹고 의식을 잃고 30분 간격으로 쓰러졌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요, 물맛이 이상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30대인 여직원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이 40대 남성은 중태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23일 오후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생수였던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떤 물을 마셨던 거예요? 네, 당시에 이 둘은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생수를 마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회사에서 공용으로 쓰는 큰 생수통이 아니라요. 지금 보시는 이런 기본적인 생수통 있잖아요. 예. 330ml짜리 요거보다 조금 작은 휴대용 그런 생수통을 회사에서 대량으로 직원들이 위해서 비치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뚜껑이 열린 그런 생수를 먹었다라고 하고요. 문제는 남성은 그 중태에 빠진 여성보다 더 많은 양의 생수를 마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인데 네. 이제 사실 그 동료가 한 4명 정도 있었는가 봐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3명이 있고 지금 2명이 지금 이제 정신을 잃고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날 같이 있었던 막내 동료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강모 씨라고 이야기하는데 막내 동료가 회사에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무단결석 걸떡하니까 혹시나 회사에서는 혹시 이 사람도 아픈 거 아니냐. 네. 큰일 났다. 좀 찾아가 봐라. 이렇게 이제 신고를 했고 원래는 관사에 살았는데 관악구로 이사를 해서 관악구에 있는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픈 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에서 네. 발견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소름 끼치는 일은 네. 그 방에 탁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독극물들이 절비하게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용의자 숨진 강 씨라고 그러셨죠? 네네네. 그 강 씨가 입건이 됐잖아요. 네. 뭐로 입건을 시켰어요?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원래는 조금 이렇게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2주 전에도 탄산음료를 먹고 똑같은 일이 발생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한 직원이 쓰러졌고 그 직원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 왜 탄산음료를 먹고 회사 직원이 쓰러졌지? 라고 해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 탄산음료에 무엇이 들었을까 성분 검사를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똑같은 성분의 독성 물질이 발견이 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이 쓰러진 두 사람 중에 남성의 혈액을 검사해 보니까 독성 물질이 나왔다는 거죠. 네.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 있는 외부에서 어떤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외부에서 독성 물질이 들어왔고 네. 그 독성 물질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집에서 발견이 되었으니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가 아니냐. 그러면 그 독성 물질을 과연 이 사람이 구입했느냐를 살펴보니까 CCTV나 그다음에 인터넷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다라는 점 때문에 이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생수병에서 그 독성 물질이 안 나왔어요? 네, 그 부분이 참 이상한데요. 일반적으로 그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독극물이 검출됐다라면 당연히 생수병 안에 또 독극물이 검출이 돼야 되는데 국가수 소견에 따르면요, 그 병에서는 독극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그 쓰러진 피해 직원들의 혈액 내에서는 A라는 독성 물질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는 그 숨진 강 씨의 집에서 자택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성분의 독성 물질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물맛이 이상하다라는 말을 하고 쓰러졌다고 그러게 말이에요. 들었거든요. 네. 근데 왜 생수병에는 없었을까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사건을 이제 퍼즐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사건이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지금 용의자라고 지목되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퍼즐의 정황 증거를 모아서 하나의 그림을 확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 사건 첫 번째 낯선 날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8시간의 공백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생수병에서 물맛이 이상하네? 이러고 순차적으로 1시간 단위로 쓰러졌으면 네. 쓰러지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으면 좋잖아요. 네. 사실 그 전에 다른 직원이 2주 전에 이제 특정 독성 물질로 쓰러졌으니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쓰러졌으면 112를 신고했어야 되는데 119에 신고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환자들이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에 갔는 게 10시 그러니까 병원에 가고 10시 40분쯤 병원에서 경찰서로 신고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이거 독성 물질이 나왔다. 네. 왜냐하면 그냥
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식중독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간 어떤 침입된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가 됐으니까 쓰러진 시간은 약간 언론마다 좀 다른데 1시 40분, 2시 40분 요 정도 시간에 순차적으로 쓰러지고 10시 40분 정도에 신고가 됐으니 한 8시간의 공백, 7시간의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현장 보존이 안 됐는 거예요. 방금 변호사님하고 변호사님 검사 시절 때 이렇게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뭐 가는 걸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당연히 현장이 좀 잘 보존됐으면 이런 부분이 확인될 수 있는데 현장 보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생수병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 이 생수병 이외에 그 전에 사람이 늘상 무엇인가를 먹잖아요. 점심시간이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커피를 먹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들어갔는지 그 방법을 밝히는 것. 그것도 경찰이 갖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